안녕하세요. 호수 법무사 사무소의 권승미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처 분 중 한 분인 증권회사의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SK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문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직 PB를 하고 있고요. 법무사님과는 제가 고객으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차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주주잖아요. 네, 그 유명한 테슬라 주주인데 어제 또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테슬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나스닥도 무슨 3% 이상 떨어지고 국내 주식도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차장님 모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주식이든지 사실 때 왜 샀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훼손되면 빠져나오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시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목표한 수익이 달성됐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매수, 매도 되게 쉽잖아요. 네. 이게 행위는 되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거든요. 네. 이 주식 투자는 단순히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동업 비즈니스예요. 동업 비즈니스입니다. 네. 주식 투자자는 그 하나의 사업체의 사장입니다. 그 회사는 동업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회사를 사는 순간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랑 동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회사랑 동업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매수를 함으로 해서요. 네. 근데 그 동업 관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지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매도를 통해서 동업 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마냥 가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나 혼자 벌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벌면 다른 분들한테도 벌 기회를 주셔야죠. 원래 그러니까, 나만 벌고 싶은데 나도 못 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른 분들도 버실 수 있게 약간씩 시장에 풀어주세요. 매도를 하란 말씀이신 거죠? 고점 매도, 다들 고점 매도 원하시잖아요. 근데 고점 매도가 알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고점이다라는 거는 저도 뭐 여기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알고는 고점 매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물량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풀을 때 그때 고점 매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지금 싼지 비싼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언제 빠질지 얼마나 빠질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테슬라가 한참 진짜 최고가에 있을 때 그게 이게 최고가인지 모르잖아. 나 그때 알았으면 팔았죠.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넘어 탐욕이 생기는 조금만 더 올라라, 조금만 더 올라라. 막 아침이 즐거워. 막 눈 뜨면 막 올라갔어. 조금만 더 올라가라 이러다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차장님께서는 해답을 찾은 게 그냥
언제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네. 남들한테 이 정도 난 먹었으면 됐다. 남들한테 네. 나눠주자.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이제 네. 상생하는 마음을 갖고 네. 그때 매도를 하면은 뒤돌아봤더니 그때가 최고가였다. 네. 그러니까 와. 고점 매도가 안 돼요. 그때 내가 파는 이 시점이 네. 고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네. 조금씩 풀어주는 거죠. 아,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또 네. 혹시라도 네. 빠지면 나 되사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나 혼자 벌지 말자. 같이 벌자. 같이 벌자. 네. 여기서도 상생이 나오나요? 네. 그 마음 요즘. 가지고 하시면. 네. 네. 뭐 요즘 맨날 뭐 공유, 상생 이런 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경제신문에도 그렇고. 아 근데 주식에도 그런 거네요. 저 그거 몰랐어요. 네. 아 오늘 큰 깨달음을 주셨네요. 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차장님이 말씀하신 게 언제 네. 빠져나와야 돼요? 할 때 내가 이제 처음 들어간 이유가 네. 있을 거고 그 이유가 채워졌을 경우나 아니면은 내가 얻고자 했던 수익을 잃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네. 단은 아니고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분할 매도. 네, 네. 다른 분들한테 넘겨주시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이 테슬라를 네. 산 이유는 네. 그때 제가 뭐 처음에 산 건 3월 달이었는데 그때 테슬라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네. 뭐 신문이나 이런데 뭐 저세상 주식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고서는 처음에 무서우니까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너무 잘 오르는 거야. 다른 주식들은 고자리인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추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거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주식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사실 처음에 전략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원칙이 내가 왜 샀는지 명확한 그게 있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아, 그러면 저는 주린이에요. 올 초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지? 원칙? 원칙 뭐 줏대가 없어요. 네. 원칙이 없어.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 증권 시장이라는 데 보면 2,000개가 넘는 국내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요. 네.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네. 거의 도박 비슷하게 그 접근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접근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할 건지 네. 명확히 원칙을 세우라는 거죠. 네. 근데 도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네. 애초에 도박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네.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그건. 네. 단타 말씀하시는 거죠? 단타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뭐 급등주 따라잡기 무슨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죠. 테마주. 굉장히 네. 도박에 좀 가깝죠. 네, 네, 네. 그거 말고 또 투자에 가까운 거는 사실 가치주. 그러니까 뭐 금리 베이스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이 회사의 정량적인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냐, 네. 정성적인 가치를 크게 볼 거냐, 아니면 나는 1등 기업만 할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툴 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뭐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거죠. 뭐 술 먹고 있는데 뭐 친구가 이거 너만 알아, 이거. 그러니까 지인을 무서워해야 돼요. 네. 지인이 알려주는 정보가 네. 무서운 정보입니다. 네. 이게. 네. 이거 너만 알아.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네. 너만 알아. 네. 네. 아. 그런 걸로 해서 네. 돈을 쉽게 벌겠다는 그 생각으로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올 초부터 주식을 할 때 네. 나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겠다. 오래 네. 갖고 가겠다.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를 샀더니 생각지도 않게 막 올라가는 거야. 나는 네. 그걸 테마주라 생각을 안 했어. 나는 네. 정말 가치 투자하려고. 그리고 사실 전기차로는 1등주잖아요. 네. 그래서 산 건데. 가치주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량적인 숫자 베이스로는 안 나오지만 네. 정성적인 네. 가치주죠. 네. 대신에 이게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았다는
게 문제죠. 퍼가 하긴 전혀 나왔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를 사더라도 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저평가됐을 때 그리고 이걸 네. 그때 사서 좀 이 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되기 시작할 때 네.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할 때 네. 그리고 그 가치 평가라는 것이 이 회사의 실제로 그 실적으로 나올 때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이 회사의 그 재무는 엉망인데 미래에 뭐 한다더라. 네. 아니면 이 회사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어떤 분의 동창이라더라. 네, 테마지. 네. 짜릿하죠. 네. 짜릿하는데 그게 다칠 때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런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안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동안 겪어본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돈을 못 벌어서 퇴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쳐서 퇴출되거든요. 크게 다쳐서. 네. 그러니까 뭐 심하면 이런 케이스죠. 오늘 샀어요. 네. 그런데 다음 날 거래 정지가 돼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사업보고서나 뭐 그 금융감독원 공시를 딱 보면 그 전부터 계속 배임 횡령 이런 거 있고 막 소송 걸려 있고 사업보고서 보면 뭐 좀 의심스러운 그런 그 지분 인수나 뭐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보이고 뭐 대주주가 맨날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차트 이쁘다고 엔터키를 쉽게 눌러버리고 대표가 누구 동창이라더라 이런 거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면 그 한 번의 실수로 끝이 난다는 거죠. 아니면 지난 3월 같은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회사는 나름대로 탄탄하더라도 내 돈만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내 계좌에 현금 여유분을 일정 부분 두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잔뜩 샀다가 시장이 급락할 때 하다 며칠 만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뭐 가끔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본질이 네. 뭐 동업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네. 그 동업 비즈니스에는 그 태풍이 한 번씩 몰아닥치거든요. 네. 그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도 내가 쓸려 나가지 않게 탄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뭐 너무 서둘러 대면 그 기본적인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 많이들 다치시죠. 그리고 대출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 이게 애초에 다칠 때 덜 다치자. 그리고 성공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자산을 불리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철학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자기의 전략을 짜서 임하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럼 차장님은 지금 크게 보자면 철학이 덜 다치잖아요. 덜 다치자. 저는 다칠 때 덜 다치고 먹을 때 왕창 먹자. 이 이주예요. 먹을 때 왕창 먹을 수가 있나요? 덜 다치자고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1등 기업 위주로 하는 거죠. 성장하는 산업의 1등 기업. 근데 걔가 저평가됐을 때. 저평가됐을 때.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여기서부터는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태풍 왔을 때 지금 같은 이 나락의 시장에서 네. 나는 조금 다치고 또 같이 때 먹을 때 내가 제일 많이 먹고 사실 그거는 누구나 이제 꿈꾸는 이상적인 네.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우선은 1등 회사를 그리고 네. 저평가된 회사를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네요. 전 국민이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 천천히 가서 예. 그래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다시 뺀다는 그 네. 삼성전자. 맞아요. 사실은 저도 샀다 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사자마자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쳐서 50% 이상, 뭐 100% 이상 이렇게 시세 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이 시세가 이렇게 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네. 제대로 시세 낸 날은 며칠 안 돼요. 대부분은 꾸물꾸물 막 이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한 방에 쫙 올라가고 또 그런 식인데 그 한 방에 쫙 올라가는 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서점에 가면은 뭐 차트책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네. 결과를 가지고 이미 이렇게 뭐 20대 샀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지. 네. 그게 그 시점마다 정확히 알고 한다는 건 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그렇죠.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탄탄한 철학을 세우고 철학을 예, 네. 그 철학에 맞는 방법을 이렇게 익히고 네. 거기에 맞게 네.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철저하게 이렇게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하다가도 또 옆에서 친구가 얘기한다고 혹 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자기만의 고집. 근데 그 고집이 건강해야죠. 건강한 고집을 가지고 건강한 예, 고집. 이렇게 네. 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주식들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 꾸물꾸물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 훅 하고 예. 그렇게 1년에 몇 번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움직이더라도 실제 시세 내주는 날은 며칠 안 돼요. 제대로 시세 내주는 날. 근데 그 시세 내주는 날을 정확히 못 잡는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투로 가야 되는 거고 중장기로. 뭐 1년이든 뭐 보통 그렇죠. 그 정도 보고 하는 게 낫죠. 1년, 근데 보통 1년. 애초에 딱 잡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너무 빨리 급등을 해버린다. 네. 그러면 우리 테슬라. 네. 그때는 좀 줄이고 다시 생각하시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예. 더 샀어. 더 샀어. 그러니까요. 네. 그 탐욕이 저도 모르게 막 생기더라고요. 올라가면 이게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게 저희도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욕심을 덜 내고 할 때가 덜 내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법무사 공부를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실력이 공부를 매일 하는데 실력이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훅 오르더라고요.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더니만 훅 올라.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내가 빨리 실력 올려야지 막 그래서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한 2, 3일 있다가 일주일 그냥 뻗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욕심내지 말고 한순간에 오를 거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최하 한 1년은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뭐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애초에 목표 수익을 한 100% 정도 잡았는데 일주일 만에 100% 나와서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로또다 로또. 와. 그건 운이죠, 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넘겨주시고 또 저평가된 거 찾아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그 종잣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잣돈 많지 않은 우리 주린이들이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과목에 그냥 올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 집중 투자라는 거 자체도 뭐 한 종목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네. 뭐 보통 저처럼 이렇게 이걸 업으로 하시질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네. 짬을 내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보고서 이런 거 보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종목 수를 하나에 몰빵을 하지는 말고 네. 한 5개 안쪽으로 5개 안쪽으로 네. 예,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삼성전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 삼성전자도 1년 안에 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빼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장기를 쭉 가져가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은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 빨리 간다 그러면 거기서 분할 매도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넘겨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상생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분기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납니다. 네. 실적 발표 나는 거 확인하면서 아니면 공시 같은 거 확인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뭐 이상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네. 내 동업자니까요. 네. 내 동업자가 내가 모르는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네. 내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동업관계를 네. 청산해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공시 같은 거 챙겨보고 공시? 네.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면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회사에서 공시를 해요. 네네. 그런 거 보고 회사가 돌아가는 소식을 좀 알아보고 하는 거죠.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입력하시고 하시면 나와요. 같은 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죠? 네네네. 네. 네네.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자공시 시스템은 네. 유료로 해야 돼요.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공짜로 한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무사니까 이제 뭐 총회나 이런 거 좀 보려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지금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나왔어 이러지 이게 비전문가면은 너무 잘 나와도 몰라. 그래서 뭐 무료로 한다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뭐 하는 회사고 그동안에 증자를 어떻게 했고 대주주가 무슨 짓을 해왔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회사도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 웬만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게 좋은데 잘 안 보고 그냥 이 회사가 뭐 무슨 테마라더라 이런 것들 가지고 하시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리스크에 이렇게 다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남편도 주린이에요. 나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심지어 나보다 2달 늦게 시작했는데 어제 갑자기 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네 회사 사람한테 문자가 온대요. 문자 한 통이 와서 종목이 뜬대요. 그럼 희한하게 다음날 되면 상가 있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봐 이러는데 벌써 20%가 넘은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 그런 테마도 말로만 듣 진짜 있나 봐요? 있죠.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 타면 이제 큰 코 다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시간의 가격이 급등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는데 그 공시가 좋을 때 그 단일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애들이 그 다음 날도 좀 시세가 붙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단지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이 회사의 리스크는 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린이들은 이렇게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 이제 주린이 입장에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종목을 추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해보자면 1등 종목인데
저평가된 거. 예, 아직 오르지 않은 거. 보통 1등 기업들은 네.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성적인, 네. 정량적인 수치로 대입해 보면 그렇죠. 싸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 정성적인 가치가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냐 안 올랐냐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단기간에 예, 많이 올랐으면 조금 조심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이미 이 회사가 좋은 게 시세에 다 반영이 돼 있으면 이게 조금 불편하는 거죠. 우리 테슬라. 예, 빠질 때 크게 빠지면 안 이 되니까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신문을 보고 뭐 이래야 되나요? 각자의 방법은 다 있고요. 네. 뭐 보통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주가 차트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차트. 네, 차트만 봐서는 안 되고요. 네. 또 그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그 아예 회사를 모르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골라낼 때는 뭐 싸냐 비싸냐 이런 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가지고 먼저 골라내지만 그 후에 그 회사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상으로 이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게 또 괜찮으면 힘들다. 사업보고서 또 보고 사업보고서도 봐야 되고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 대주주가 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냐 또 자회사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다는 거죠. 너무 어렵네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니 너무 어려운데. 습관되면은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업 보고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트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을 하려면은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태풍에 쓸려나가지 않으려면 내가 목적으로 했던 수익률이 나오면 상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돈 벌 기회 주세요. 네.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명언이네요. 다른 사람한테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예, 오늘 저한테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같이 살아야죠. 그럼 끝으로 차장님 우리 주린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도 여기서 근무를 오래 했을 뿐이지 아직 이렇다 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기 다니면서 고객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그냥 같이 운용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냥 운전수예요. 그냥 자산 운전수.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 재산을 천천히 불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크게 안 다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먼저 원칙을 세우시고 하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100%씩 벌면 처음에 1억이 그 다음에 2억 되죠. 2억이 또 100% 벌면 4억 되죠. 그 다음에 100% 이르면 0원 되죠. 아무리 100%씩 쭉쭉쭉 벌어도 한 번 100% 맞으면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당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 거냐. 그러니까 다칠 때 덜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칠 때 덜 다치는 게. 모든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식 투자는 비즈니스입니다. 주식 투자는 동업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잘못해가지고 크게 한 방에 쓰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주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그 태풍이 한 번씩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접근을 하십사
예, 특히 요즘에 걱정 많이 돼요. 이게 요즘에 보면 사실 경력이 오래되고 기업 분석을 좀 원칙대로 하고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못 벌거나 덜 벌고 경험 없으신 분들 아니면 뭐 그냥 가는 거 쫓아가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되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일단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좀 잃었고 이러면 뭐 아니면 좀 어떻게 다치게 됐고 이러면 그걸 또 나의 그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계기로 성찰. 네. 예, 삼아 보셨으면 네. 합니다. 이거는 뭐 재테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는 사업으로 꼭 사업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사업으로 접근해 주셔야 사업, 동업. 네, 네. 예,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거냐. 운영자의 마음으로. 예, 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네. 그래도 좀 태풍이 오더라도 덜 다치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계속 그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니, 지금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네.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네. 납작 엎드려 있을 때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다. 네. 본인들 사업은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네. 막상 투자에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막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 요즘 큰 코 다치고 있잖아요. 막 쭉쭉쭉쭉 빠지고 네. 있으니까. 오늘 차장님 말씀은 정말 이때에 딱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떨어질 때 너무 네. 그냥 낙심만 하면 안 되고 자기 성찰하고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또 공부하고 네. 네, 우리 시험 떨어졌을 때 똑같네요. 우리 네. 법무사 시험 한 번 또 떨어지면 거기서 네. 끝내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왜 떨어졌지? 네. 이 문제는 뭐가 됐을까?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뒤돌아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 합격을 하거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네. 계속 실력이 쌓여요. 네. 포기 안 하고 계속 공부하다 네. 보면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스승 네. 만났네요. 네. 그리고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네. 계속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는 거거든요. 점을 찍어 나가다 보면 이게 어느새 연결이 돼서 선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면이 되고 네. 이게 뭔가 자기 틀이 잡히거든요. 네. 그걸 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탄탄하게 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되면 좋을 거라고 결과가 훗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점을 찍고 선이 되고 예. 면이 되고 그게 틀이 된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놈의 테슬라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오늘 차장님 말씀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네.